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혹시나 이게 중풍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는 순간에 재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동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관 속에서 심장이나 이런 혈관 속에서 이제 적혈구와 영양물질이 흘러가면서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이런 혈관 속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 내피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에 파열이 잘 일어나고 거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혈전들이 갑자기 형성되면서 혈관을 꽉 막아버리게 되면 이 피딱지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그 이하로 더 이상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혈전이 혈관 속에서 혈류로 막아버리면 그 이하에 있는 뇌세포들이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풍, 뇌졸중, 특히나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는 그 뇌졸중을 의심하는 갑자기 5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편측마비나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생기면 우리가 이제 중풍을 의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두통이 갑자기 왔을 때도 갑자기 이제 중풍을 의심한다거나 특히나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중풍보다는 이제 귀의 문제인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에 갑자기 어지럽다고 해서 다 뇌졸중을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죠. 또 이제 시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도 사실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안구인 경우도 안구의 문제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편측마비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쪽 팔을 깔고 잤을 때 한쪽 손에 막 감각이 없는 뭐 이런 상황도 혹시 편측마비니까 뇌졸중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응급실에 가야 할 뇌졸중이 주로 어떤 스타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은 중풍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오른쪽 앞면에 마비가 오고 손과 발에 힘이 실제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는 아직 발에 힘에 떨어진 것들을 아직은 자기가 모르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이제 밝혀냈는데 다리 힘은 괜찮아요? 걷는 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걷는 거는 괜찮아요? 걷는 건 크게 문제 없고 손에만 힘 빠져요? 얼굴하고 말 어눌해지고요? 예. 예. 먼저 번에 보신 이 영상은 중풍이 와서 실제로 이제 손에 힘이 빠졌을 때 저희가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해서 양손을 이대로 눈을 감고서 양손을 들고 있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빠진 손은 자동으로 이렇게 심하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밑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쪽 손에 힘이 빠졌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중풍성으로 의심할 때는 지금과 같이 자가 진단을 한다면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자동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올리려고 이렇게 해도 잘 힘이 안 들어가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면서 회전하는 그런 사인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편측마비에서 손에 해당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치료가 돼서 이제 근력이 다가왔을 때도 돌아왔을 때도 우리가 이제 다시 했을 때는 그 전에는 이제 떨어졌으면 안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근력이 많이 돌아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 편측마비가 다리에서도 올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오른손에서 힘이 빠져서 떨어진 것처럼 엎드린 상태에서 이 자세를 취하라고 하면 발의 무게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쪽 발은 여기 잡아당기는 근육이 힘이 많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지만 이쪽 다리는 지금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발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는 이제 아무리 오랫동안 이렇게 이 자세를 유지하라고 해도 발 무게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근력이 여기 회복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편측마비는 우리가 이제 마비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마취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비라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마비라고 하는 것은 근력 약화, 감각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신경의 문제로서 손에서는 이런 식의 운동 약화, 다리에서는 엎드리거나 이제 누워서 다리를 들으라고 했을 때 한쪽 다리가 이렇게 쑥 가라앉는 이런 식의 근력 약화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뇌졸중에 의한 편측마비라고 하고 얼굴에서는 이제 이따 자세히 보시면
이쪽 입술이 사실 이제 경미해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치아를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얼굴이. 그래서 환자 얼굴이 좀 틀어진 느낌을 거울을 보면서 이제 얼굴이 좀 틀어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오 해보세요. 오, 혀 내밀어 보세요. 혀. 앞으로 반드시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빠르게, 더 빠르게. 파 해보세요. 파파파 타타타, 타타타 카카카, 카카카 파타카, 파타카, 파타카 해보세요. 파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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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해보세요. 오. 이 해보세요. 혀 한번 움직여 보세요. 최대한 빠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손과 발의 마비뿐만 아니라 얼굴에서도 입술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이제 치아가 더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치아가 들 보이는 입술이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사인이 있던 것이 이제 나중에 회복해서 치아가 다 균일하게, 지금 회복은 했지만 아직도 이쪽이 더 이쪽으로 잡아당겨져 있고 여기 좀 덜 잡아당겨져 있습니다. 여기 근육은 좀 입꼬리를 잡아당기는 그중 아직 힘이 덜 들어와서 입술을 올리는 근육은 좀 돌아와서 치아가 균일하게 보이지만 입꼬리를 당기는 근육은 아직 여기 좀 마비가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혀를 움직이는 동작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힘이 좀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편측 마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손의 근력 마비,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다리의 근력 마비, 그리고 얼굴 한쪽의 근력 마비, 이런 것들을 이제 편측 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봐야만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치아가 이쪽 입술이 더 입술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근육에 힘이 빠져갖고 되어 있고, 입꼬리를 당기는 근육에 힘도 빠져서 여기처럼 여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쪽에 마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근력이 회복된 상태지만 그래도 거기 아직 그런 힘이 좀 떨어져 있는 건 아직 좀 남아 있는 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안화사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뇌졸중 머리를 찍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귀 뒤나 이런 데에 그 말초신경에 마비가 왔을 때는 이제 입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입이 실제로 돌아가 있죠. 이쪽으로 돌아가 있고, 이쪽은 이제 힘이 있어서 이마에도 주름을 줄 수 있고, 눈도 꽉 이게 주름을 줄 수 있고, 입꼬리도 잡아당길 수 있지만 이쪽은 잡아당기는 힘이 적고 이마에 주름을 못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주름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제로 중풍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마비인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오히려 이제 더 심한 병이지만 말초성으로 심하지 않은 말초성 병은 이마가 주름이 이제 안 지워지는데 오히려 이마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증상으로 보면 이게 더 큰 병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 훨씬 큰 병이죠. 구별하는 방법은 이마는 주름이 보존돼 있고 양쪽이 똑같이 보존돼 있고, 이쪽으로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쪽은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 있지만 이쪽은 올리지 못하고 입꼬리가 좀 입이 내려와 있죠. 이쪽 주름하고 이쪽 주름의 비대칭도 보입니다. 따라서 하부 안면만 마비되는 게 이제 중풍의 편측의 얼굴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얼굴에 이제 마비가 왔을 때는 구안화사 구별을 할 때는 의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마까지 실제로 이제 마비가 온다고 하면 말초성,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말초성으로 뇌를 꼭 찍어봐야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초의 안면마비를 의심을 하고, 오히려 이마가 양쪽이 똑같이 주름을 질 수 있는데 아래 하부 앞면에만 이렇게 입이 돌아가는 그런 사인이 보이면 오히려 중풍에 더 가까운 그런 소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여기 이제 편측마비에서 조금 더 이제 하나만 더 강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장애인데요. 언어장애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무 손도 없어. 이거 안 아파요? 아무 손도 없어. 여기 아파요? 생각은 빤한데 도무지 말이 나오질 않는다. 써보세요. 이렇게 글씨 써보세요. 지금 여기다 써보세요. 글씨를 쓰셔야 돼요. 머리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알겠어요. 머리가 진통제 아프다고?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야?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아이고, 암소 그래서 하면서 이게 암소 없어. 머리가- 감소. 예. 언어장애는 여기 보시면 이제 갑자기 5 캠핑이라고 할 때 언어장애는 완전하게 정상으로 말을 잘 하던 분이 갑자기 혈류가 이제 막히면서 언어 쪽에 담당되는 세포들한테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말의 출력이 완전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바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언어 장애 중에 발음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구음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발음의 문제는 발음이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하던 분들이 갑자기 약간은 느려지고 자음이 어둔해집니다. 그래서 뚜렷한 발음보다는 좀 새는 듯한 발음을 좀 하면서 좀 불분명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발음을 그러니까 언어를 출력하는 거 말고 언어를 이렇게 스피커처럼 최종 출력하는 그런 근육들의 마비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언어 장애 범위에 처음에 발음이 집어넣을 수 어떻게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목소리보다도 네. 발음이 예, 예. 제대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 전에 갑자기 시작한 거예요? 보름 그건 한 달 돼가.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음이 어둔해졌어요? 그렇죠. 예. 파타카 해보세요. 파타카, 파타카. 파타카 파타카, 파타카. 타파카 화타파 파타카, 파타카. 파타카 타파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장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환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에 중풍이 오면 환자는 갑자기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예를 들어서 출력을 잘 못해서 떠듬 아주 힘들게 단어들을 잘 생각 못하고 아주 짧게 첫 번째 환자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발음 자체가 뭉개지는 그런 언어 장애도 있고 또 지금 살펴볼 것은 말이 뒤죽박죽돼서 문법에 제대로 맞게 말을 못해서 그렇게 갑자기 횡설수설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환자 케이스를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하고 의사가 질문했을 때 환자가 그대로 내긴 것 같은데요. 300원 아직 모시지는 않았죠. 아리켜 전만 한 거지. 그리고 내가 대학원도 나고 그래서 시댕인데 그 금고기 시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이런 대화를 하더라도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 평상시하고 다르게 전혀 엉뚱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지금 그분이 중풍이 온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모셔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언어 장애는 처음에 이제 출력이 유창하지 못하게 이렇게 떠듬떠듬하게 되는 말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생겼을 때 뇌졸중을 의심을 하는 거고 또는 지금처럼 완전히 어법에 안 맞는 횡설수설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발음이 뭉개지는 또 이제 그 반해호두신경이라고 해서 성대 쪽에 신경이 이제 마비가 오면 목소리가 이제 쉰 소리나 이렇게 갑자기 새는 것처럼 헬륨가스 먹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 쉰 거 자체는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같이 요런 그 카테고리를 위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데 시각장애는 실제로 이제 뭐 백내장이랄지 비문증이랄지 그런 쪽으로 그런 안구 증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안동맥인데 눈으로 가는 하나의 동맥이고 여기에 이제 혈전이 딱 갑자기 막아버리면 이제 뇌 쪽을 막으면은 우리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뭐 편측마비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한다면 눈 쪽을 혈전이 막게 되면 한쪽 눈이 완전히 갑자기 뿌연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뭐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 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한 손으로 정상 눈을 딱 가리면 이쪽 지금 혈전에 막혀 있는 눈이 지금 시야가 없기 때문에 정상 눈 하나만 가렸는데 전체 시야가 이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한쪽 눈이 지금 뭔가 혈류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생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 또 한 3, 4분 있다 그게 혈전이 피 속에 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즈가 작거나 그러면 또 녹아버리기 때문에 혈전이 이제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혈류순환이 되면서 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눈이 한 3, 4분 정도 한쪽 눈을 가리면 양눈이 다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3, 4분 정도 되니까 다시 좋아졌네 멀쩡하네 이제 지금 괜찮네 이럴 때 그 상황을 이제 단지 뭐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런 술, 담배를 좀 많이 하셨거나 나이가 이제 중년 이상이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혈전이 이 근처를 한번 지나갔을 수 있는, 그래서 혈전의 기원이 예를 들어서 뭐 심장에서 왔는지 아니면 목 주변에 좁아진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예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중풍을 의심하는 시각장애는 갑자기 어떤 한쪽 눈이 시야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쪽 눈만 가렸는데도 양쪽이 다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한쪽 안구 뒤쪽으로 혈류순환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지속되면 당연히 이제 바로 응급실을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서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혈관에 대한 어떤 그런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일단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혈관 속의 내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맥경화에 의해서 이렇게 좁아지는, 아주 많이 좁아졌죠. 이렇게 많이 좁아지다가 이제 여기서 혈전 같은 것들이 막고 있다가 어떤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가서 다른 더 좁은 곳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을 막았을 때 증상을 지금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눈에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더 먼 곳, 예를 들어서 이제 목 주변에 이렇게 좁아진 곳에서 기인한 혈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심장에서 심방세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또 올라와서 눈 뒤에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눈의 증상이지만 사실은 목이나 심장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뇌졸중에서 갑자기 시각장애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눈을 뜨니까 이 앞에 선생님이랑 남편이 서 있는데 허리 위쪽은 안 보이고 허리 아래쪽만 보이더라고요.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안구에 의한 시야 장애는 그 문제가 있는 눈으로 이렇게 뿌연하게 보이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한쪽 눈이 전체적으로 흐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4분의 1만 안 보이거나 또는 아래쪽 4분의 1이 안 보이거나 또는 이제 반쪽이 안 보일 때,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심하게 한쪽이 반쪽이 다 안 보이겠죠. 이렇게 4분맹이나 반맹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야장애 오는 것들은 뇌의 뒤쪽에 중풍이 왔을 때 나타나는 시야장애입니다. 그래서 시야장애는 아까 앞쪽으로 혈관을 막아서 안구 뒤쪽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뇌 뒤쪽에 시야를 다루는 그 중추에도 중풍이 왔을 때도 없는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4분맹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야의 4분의 1이 안 보이거나 반쪽이 안 보이는 거라서 스스로 진단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 4분의 1씩 움직여서 여기는 보이는데 이쪽은 안 보인다. 내가 정면을 바라보고 했을 때 하나나 이렇게 두 개로 움직였을 때 이쪽은 보이는데 이쪽이 안 보인다면 나머지는 다 보이고, 이쪽만 안 보인다면 이쪽이 4분의 1이 안 보이는 거죠. 또는 이렇게 다 했는데 이쪽은 다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다 안 보인다면 오른쪽에 이제 반맹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가 진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가 지금 반대쪽 뇌에 지금 중풍이 왔다는 걸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뇌졸중을 의심하는 시야 장애는 한쪽 눈이 이렇게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정상 눈을 가렸을 때 전부 다 시야가 안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4분맹이나 반맹이 갑자기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중풍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은 사실 이제 어지럼증은 항상 갑자기 생깁니다. 어지럼증은 일반적으로 이제 갑자기 생긴다고 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를 딱 움직일 때 갑자기 세상이 회전성으로 핑 돌면서 한 1분 정도 고개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 그런 거는 이제 귀의 이석증 때문에 그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정신경염 같은 거, 귀 쪽에 이제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양성 돌발 체위 현온이라든가 전정신경염 이런 것들은 갑자기 생긴 어지러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말초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심각하게는 생각 안 하고 좀 기다려 본다거나 이제 이석 정복술 같은 거를 해가지고 정상으로 금방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뇌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것들은 쉽게 말하면 모든, 지금 여기 복잡한 표가 있지만 딱 하나, 혼자서 걸어갈 때 어찌저찌 좀 몸이 좀 기우는 느낌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 중심을 잡고 혼자서 걸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말초성인 경우를 많이 의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혼자서 이렇게 서서 걸으려고 해도 보행이 잘 안 될 때는 강력하게 중추성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에서는 주로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좀 어지럽다 하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뇌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거고, 만약에 이제 내가 진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제대로 잘 못 걷고 자꾸 쓰러진다고, 한쪽으로 쓰러진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반드시 119를 불러가지고 뇌를 찍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소견이다. 그래서 이제 뇌의 중풍을 의심하는 어지럼증에서 하나만 기억한다고 하면 내가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심한 두통인데, 내가 요즘 평상시보다 두통이 좀 더 심해졌는데, 그러면 뇌졸중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아마 뇌졸중이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심한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면에서 이제 나오게 될 혈관이 동맥류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져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뇌출혈도 중풍이고 뇌졸중이기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동맥류처럼 부풀어 올라서 약해지고 얇아진 쪽으로 갑자기 압력에 의해서 고혈압 관리를 같은 거 안 해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뇌출혈인데, 이런 뇌는 한정된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그 압력이 좀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뼈 안에 압력이 세지면 그 출혈을 일어날 때는 혈관 자체에도 이제 통증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압력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두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두통은 내가 예전에 겪어봤던 그 정도 수준의 두통이 조금 더 악화된 거라면 이런 뇌출혈을 의심하지 않고, 내 생에 가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통증, 막 코끼리가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벼락이 치는 것 같이 엄청난 이런 통증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가 경험했던 류의 어떤 평상시의 두통보다 좀 크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아주 큰 두통, 그런 두통이 있을 때는 이제 빨리 의식을 잃기 전에 먼저 이제 응급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에 갑자기 이제 심한 두통이 생겼다고 할 때는 매우, 물론 막 수면 중에 잠이 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파서 가서 이제 MRA 같은 그 혈관 조형을 했는데도 동맥류가 발견되지 않거나 출혈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그런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상 뇌출혈이 왔을 때 우리가 처치가 늦어지면 아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치동 청명한원 원장 엄미키였고요. 네이버에서 20년 넘게 가장 큰 학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풍이 의심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간단하게 살펴봐서 큰 맥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애매하다 싶으면 가까운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